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밤 세라방 금세 또 37번째 시간입니다. 9월달 시작이고요. 첫 스타트는 항상 우리 송영우 교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지난번에 한번 들려주신 데다가 그 미뤘던 그 컨테이저스라는 책을 가지고 뭐를 좀 배울 수 있을지 좀 잘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지금 들어오신 분 몇 안 되지만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 예. 예, 그럼 공유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화면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되게 바쁜 하루. 조금 전까지 또 다른데 뭐 프로젝트 때문에 줌으로 회의하고 이제 끝나자마자 들어온 거거든요. 자, 전염성이 강한 입소문 전략인데요. 동영상 하나 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말씀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소리 안 들립니다. 예, 그럼 잠깐만요. 이거 공유 중지하고요. 제가 공유를 할 때 이 소리 공유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아빠 빨리 말해. 짬뽕 짜장. 여기 짜장 빨리 안 줘요. 나도 저기 짜장면. 자네도 봤지? 호구에다 있는 사람이 꼼수가 아주 대단해. 꼼수 안에 이 사람. 올해 짬뽕새 탕수육 하나 짜장 하나 있어. 저기 짜장 취소하고 짬뽕. 아, 저 새끼를 그냥 나가. 뭐라고? 안 나가! 너 참, 이 동네 중국집이 뭐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아방궁? 가봐 그럼. 가라 못 갈 줄 아냐? 나도 자존심이 있는 놈이다. 간다 가. 으이씨. 저 자식 진짜 가는 거야? 야, 진짜 간다. 그 자식 그 되게 웃기는 놈이네. 저런 자식은 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냥 확.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죠. 짬뽕 주세요. 짜장면.
참 공부해야 되는데. 저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표정이 왜 저렇죠? 왜 그러긴 맛이 간 거지. 맛이 가다는? 저 인간이 짬뽕 짜장은 가려도 맛은 안 가리거든. 근데 오죽 아니면 저런 표정으로 나오겠냐? 근데 왜 약국으로 들어가지? 그래? 오, 뱃다리까지 났다 이거지. 저 인간 저 소문 내면 저 집 완전히 문 닫겠구만. 맨날 짜장면으로 점심 때우면서 새삼스럽게 얹힐 게 뭐 있어? 하도 맛있어서 내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아 글쎄요. 제 가방끈이 짧아갖고 뭐라고 이 표현은 못하겠지만요. 아무튼 저기 6그릇 먹었습니다. 6그릇? 말도 안 돼 이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영화에서 보듯이 입소문에 대한 겁니다. 어떤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새로운 소식이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입소문은 한 푼도 들일 필요가 없는 최대의 광고 수단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스테이크하우스 주인의 고민입니다. 하워드 와인이라는 사람이 스테이크하우스를 열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열고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스테이크하우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도 거기 경쟁에 끼어들었는데 우리 가게를 어떻게 알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근데 코로나 상태니까 좀 다르겠죠. 코로나 상태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그런 상태라 그랬을 때 이런 가게를 열었다. 음식점을 열었다.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언뜻 생각하면은 뭐 온라인상에다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글을 올리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던져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이겁니다.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네가 필라델피아인데 여기서 이 치즈 스테이크라는 것은 이 빵 사이에 고기를 집어넣은 아주 이 동네에서 일상적인 그러한 음식입니다. 가격은 $5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5,000원 정도 하는 치즈 스테이크라고 할까요? 근데 이 하워드 와인이라는 사람은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 $5짜리 치즈 스테이크가 아니라 $100짜리 치즈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2,500원짜리, 3,000원짜리 김밥을 파는 게 일반적인데 20배, 그럼 뭐 4만 원, 5만 원짜리 하는 김밥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음식점을 오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뭐 어떻게 생긴 김밥이길래 뭐 4만 원, 5만 원에 김밥 하나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먹는 $5짜리 치즈 스테이크인데 뭐가 얼마나 거창하길래 $100나 받아? 바로 이 $100짜리 치즈 스테이크가 이 가게를 알리는 입소문의 중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치즈 스테이크 $100짜리는 최고급 와규, 그 다음에 여기에 랍스터도 들어가고 송로버섯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탈레조 치즈라고 해서 굉장히 귀한 치즈도 들어가고 빵도 다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대공해 주니까는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사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사 먹으러 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맛집 순례하듯이 나 여기서 이걸 먹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러면서 이 가게가 알려졌다 그럽니다. 자, 특정 제품이나 아이디어, 행동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컨테이전스, 전략적 입소문이라는 책은 원래 컨테이전스라는 말은 전염이 잘 되는 그런 뜻입니다. 잘 퍼져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케팅 메시지가 잘 퍼져나갈까? 그렇게 어떻게 만들까? 우리 제품이,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잘 퍼져나가도록 할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컨테이전스라는 책을 보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식으로 갖고 있는 그 상식이 오히려 비상식이고 잘못됐다는 거를 이 사람이 그 하버드대의 왓슨 스쿨의 교수로 있는데 여태까지 쌓여 있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든든한 백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뢰가 갖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책을 쓰더라도 이렇게 책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책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품 아이디어, 서비스 자체의 우수성, 매력적인 가격, 광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퍼져나가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전파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전파력이 있는 것이 입소문을 타게 되는데 입소문의 특징은 광고보다 훨씬 설득력이 강하다. 그리고 입소문은 대상을 정확히 겨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입소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뭐 카톡으로 대화를 하든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든 그때 나오는 브랜드 이름이라든가 마케팅 메시지는 바로 그 상대방한테 어울린다, 필요하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즉 타겟이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입소문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소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입소문으로 나눌 수 있다. 입소문은 사람이 실제 대화를 나눌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 즉 소셜미디어, SNS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 대화를 소통이라 그럽니다. 소통이 없으면 아무리 콘텐츠를 많이 쌓아도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갖다 놓고 광고를 해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입소문 마케팅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입소문은
전체 입소문의 몇 프로나 될까요? 자,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입소문이요. 제가 참가자들의 모습이 제 여기 이 화면에서 좀 안 보이는데 뭐 그냥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지금 화면을 제가 잠깐만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화면이 참가자들의 모습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창을 확장을 해보세요. 보이는 현재 화면을 보기 메뉴를 켜셔가지고 갤러리 형태로 보시면 오른쪽 네. 상단에 보기 메뉴. 예. 참가자 이건 아니고 더보기에서 예, 우리 공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그 보기라는 메뉴를 열어서 갤러리로 한번 보세요. 갤러리. 보기라는 건 안 보이네요. 저한테. 가려 있는 모양인데요. 예. 예, 뭐 하여간에 그러면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자, 온라인 입소문이 더 많을까요? 오프라인 입소문이 더 많을까요? 온라인? 예, 온라인이요. 예. 다른 분들도 비슷하신가요? 일단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은 온라인 입소문은 전체 입소문의 7%입니다. 의외로 되게 적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언뜻 온라인 입소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이 훨씬 많고 온라인은 적다 이거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입소문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입소문은 우리가 온라인에 붙어 있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온라인에 얼마나 붙어 있냐 이거죠. 보통 하루에 무슨 SNS를 한다 그랬을 때 2시간 이상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2시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풀타임으로 이렇게 딱 네트 시간만 따지면요. 근데 오프라인은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는 모든 시간이 다 오프라인 시간이에요. 시간만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온라인 대화의 파급 효과가 오프라인 대화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많거나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를 얘기하거나 디지털 상에서의 입소문을 얘기할 때 오프라인 입소문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입소문의 뭐 원조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전략이 아니라 툴이다. 그래서 너무 이 툴을 사용할 때 툴은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쓰여져야지 툴에 종속이 돼서는 안 된다. 입소문 마케팅은 사람들이 실제 대화를 나눌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 자,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는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입소문은 대화를 나누는 거, 소통을 할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셜 미디어도 소통이 없으면 아무리 콘텐츠를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입소문을 전달할 때 자,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가? 메시지가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파급 효과가 더 크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맥이 넓거나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만한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주도하는 궁극적인 힘은 전달자가 아니라 메시지에 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컨텐츠가. 자, 이 예는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주도 보내주세요. 좋아요 만 번만 해주세요. 했을 때 67만 명이 좋아요를 했어요. 공유가 4천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 퍼져나가고 공유가 왜 4천 건이나 넘게 됐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랬어요? 인플루언서라서요? 아니라 이거죠. 이 할아버지는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SNS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젊은이 여러분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공유가 이루어지고 좋아요가 67만 건이 나오게 된 거죠. 즉 누가 말했느냐보다는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막론하고 입소문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유, 왜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특정 제품이나 주제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런 말들이 거론된다는 것은 공유가 되는 건데 공유의 심리, 사회적 전달이 이루어지는 원칙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입소문이 잘 나는 콘텐츠의 원칙입니다. 이게 이 책의 요약입니다. 엑기스를 줄여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콘텐츠 전염성의 6가지 원칙. 앞에 글자를 줄여서 스텝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셨는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첫 번째 S는 소셜 커런시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커런시 그러면 화폐를 얘기합니다. 네. 소셜이 붙어가지고 소셜 화폐를 얘기합니다. 화폐라는 것은 뭔가 지불하고 대가를 얻는 거거든요. 교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소셜 화폐라는 것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가치를 주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더 나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뒤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트리거, 계기입니다. 무언가 떠올리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언급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감성, 이모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퍼날리려는 욕심이 생겨요. 야, 이것도 너 한번 들어봐. 우리가 단톡방에 재밌거나 혹은 감동적인 얘기거나 이런 것들을 가끔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공유를 합니까? 그게 욕구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다른 사람도 이걸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대중성, 퍼블릭. 눈에 잘 띄는 거, 일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입소문 나기 쉽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보다, 눈에 잘 안 띄는 것보다. 그다음에 프랙티컬 밸류는 실용적 가치를 주는 게 유용한 정보가 입소문이 더 잘 난다는 겁니다. 스토리,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이나 가치가 내재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잘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스텝스 6가지 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사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 화폐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뉴욕인데요. 뉴욕의 굉장히 복잡한 동네에 이게 뭐 브리안 세바리오 세인트 마커스 플레이스라는 그 동네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술집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네에 4블록 이내에 술집이 60개나 있습니다. 어떻게 술집을 내서 알리지? 고민스러웠어요. 아까 그 스테이크하우스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술집의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립더그스 그래서 핫도그 집입니다. 핫도그. 핫도그를 파는 집 문을 이용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오픈한 술집은 문조차도 간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번호를 돌리면은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게 비밀 신호입니다. 술집 문을 여는 신호예요. 이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겉에는 핫도그집, 안에는 술집,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간판도 없고 자기 입구도 안 갖고 있는 이 술집이 어떻게 자신을 알렸는가? 나중에 이 술집은 2007년 오픈 이후에 한 번도 광고 없이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집 중 하나가 됩니다. 매일매일 예약을 받는데 당일 오후 3시부터 예약을 받으면 선착순 접수해가지고 그날 모든 예약이 3시 반이면 끝납니다.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술집이 됐습니다. 이 술집의 이름은 Please Don't Tell입니다. Don't Tell이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입소문을 내고 우리 가게를 잘 퍼뜨려 주세요. 그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숨겨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술집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술집, 이 줄여가지고 이 술집 이름은 프리스트 호텔인데 줄여서 PDT라 그럽니다. 이 PDT는 무엇을 가지고 홍보를 한 거냐? 바로 소셜 화폐를 이용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술집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비밀에 쌓여 있어요. 광고도 안 하고 간판도 없어요. 찾아가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갔던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술집을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런 술집 봤어? 문도 없어. 간판도 없고. 핫도그 가게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못 들어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도 쉽지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야, 그런 술집이 어디냐? 그게 장사가 되냐? 그런데 가본 사람은 알지만 안 가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설명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느낌이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술집을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거리가 바로 소셜 화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목에다 힘도 주고 어깨도 으쓱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거리, 그게 소셜 커런시, 소셜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특별한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면은 사람들은 그걸 마음속에 딱 가둬놓고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꼭 주변에 퍼뜨린다 이거죠. 입소문을 내준다 이거죠. 소셜 화폐를 던져주면은. 자, 이 PDT의 입소문 전략은 뭐냐? 이 사장은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객이 직접 발견할 때까지 기다린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가게입니다. 어떻게 예약하면 됩니다. 어떻게 오시면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에 쌓여 있는 거죠. 왔던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한 번 왔던 사람은 완전히 팬이 되는 거죠. 와, 이건 나만의 공간이로구나. 내가 내 주변에는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은 경험자의 추천입니다. 비밀의 공간에 직접 가본 사람들이 퍼뜨리는 입소문이 가장 빠르고 믿을만하니까요. 그래서 광고 한 번 없이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술집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입소문을 내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소셜 화폐를 고객에게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 화제로 삼을 만한 가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으쓱하면서 이야기를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내적 규범성,
게임 메커닉스, 고객의 인사이드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기. 이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예. 그거는 뭐 일일이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는 이건 택을 붙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예를 든다면 고객에게 인사이드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기. 어디가 이걸 잘합니까?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 신제품 나온다 그러면 전날서부터 밤을 새요. 줄 쫙 서가지고. 왜? 나는 애플바야 라는 소속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입소문을 이렇게 소셜 커런시를 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소문을 위해서 금전적 보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거를 많이 퍼뜨려주면 우리가 선물을 드릴게요. 뭘 드릴게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보상을 해주는 순간 순수했던 내적 동기, 소셜 화폐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내적 동기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어떤 대가 때문에 움직이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가 지불되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홍보 횟수와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잘 활용하면 별다른 보상금 없이도 사용자나 고객이 홍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셜 커런시, 소셜 화폐 잊지 마세요. 자, 제2의 법칙, 계기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을 공유한다. 예,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쉽게 떠오르는 것을 아무래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갖다 이 계기의 법칙을 보통 이 총에서 이 방아쇠 를 당기는 이 부분, 트리거라 그러죠. 트리거의 법칙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매일 16가지 이상의 입소문을 서로 주고받으며 특정 기업, 브랜드 제품,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합니다. 하루 동안 미국 전체 소비자들은 35개 넘게 브랜드를 언급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브랜드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마케팅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제품이 입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지금 보시면은 6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나노 버블 자국이 방범용 방충망인데 자동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방수 면도기, 이거는 너트, 이거는 리스트린 신제품, 이거는 탯줄 액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게 그 입소문이 잘 날까요? 잘 퍼질까요? 리스트린? 리스트린. 예, 왜 리스트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다른 분요? 오늘 제가 지금 이거 참가자들을 볼 수가 없고. 네. 예, 탯줄 액자요? 예, 좀 브랜드 이름이 좀 특이해서. 특이하죠. 탯줄로 만드는 액자, 그런 특이한 제품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교수님, 이런 교수님 2번이 뭐 뒤로 한번 돌리면 2번이 주제가 트리거. 2번이요? 트리거. 계기의 법칙, 트리거. 머릿속에 쉽게 쉽게 예. 떠오르는 것을 공유한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중에서 아주 쉽게 머릿속에 떠오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저는 생활에서 면도기, 쉽게 접하는 거. 저는 면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면도기요. 예. 네, 텍스트가 눈에 들어와서요. 예. 자,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눈에 딱 띄니까는 이거를 얘기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이 화면이 다 지나가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 얼마나 이걸 떠올리고 얘기를 할까요? 그때 뭔가 계기가 되면은
그걸 떠올리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뭘 제일 얘기를 많이 하냐? 너트입니다. 너트. 이 너트는 식사 때마다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식사를 접할 때는 이런 너트를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언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외죠? 보통 탯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가설과 진실인데요. 흥미를 끄는 제품이 지루해 보이는 제품보다 입소문이 더 빨리 퍼진다. 기발하고 놀라운 제품이 더 빠르게 입소문이 퍼진다. 특별한 퍼포먼스를 해야 입소문이 빨리 퍼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설입니다. 1, 2, 3번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맞으면 안 물어보실 것 같아. 네. 항상 우리가 사실 요즘의 마케팅은 뭐냐면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을 했을 때 이게 틀리다 맞다. 그게 나오면 그 방향을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게 우리가 그 스타트업 할 때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설과 진실인데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그로스 해킹이나 다 이런 가설과 진실을 빨리빨리 확인하고 바꾸고 이러는 과정인데 실제로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흥미, 기발함, 놀라움과 사람들이 제품을 언급하는 빈도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럽니다. 이거는 실제 이런 그 버즈 에이전트, 그러니까 입소문 에이전트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특별한 거, 멋진 거, 뭐, 야, 저런 생각을 다 해? 이런 게 빨리 퍼져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한 퍼포먼스를 해야 입소문이 빨리 퍼진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 유독 빠르게 입소문을 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낼 때는 항상 제품이 분야보다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요소, 즉 타자의 심리가 더 입소문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거는 입소문은 아까도 말했듯이 소통 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혹은 내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입소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입소문이 있고 지속적인 입소문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입소문은 입소문이 반짝하지만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영화나 신제품 소개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 새로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막 예고편 돌리고 광고를 할 때는 입소문이 막 나는데 영화가 딱 끝나거나 개봉이 끝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딱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시간이 가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원할 때는 가서 보거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휴가 가기를 원하는 휴가지, 뭐 왕따 방지 캠페인 이런 것들은 늘상 있었던 일이니까 계속되는 거죠. 흥미로운 제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소셜 아페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거리, 으쓱거릴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입소문을 유발시키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시들해져요. 왜? 이제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약발이 안 먹힙니다. 사람들이 별로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나도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1997년에 이 마스라는 초콜릿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초콜릿 바가 갑자기 매출이 막 급증하는 겁니다. 광고도 안 했고 광고비를 증가시킨 적도 없어요. 특별한 이벤트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할인시키지도 않았고 이 마스 회사에서는 어떤 다른 프로젝트도 프로모션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매출이 급증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 이유는 그 당시에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패스파인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영어로 화성이 뭡니까? 바로 마스입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가
마스를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화성뿐만 아니라 이 마스 초콜릿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마스 초콜릿을 생각하고 많이 사 먹게 됐다는 거죠. 계기를 만들어 주니까, 일상에서 계기를 만들어 주니까 그걸 구매를 하게 되더라. 자, 이런 다양한 계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매일 음악을 다르게 틀어줍니다. 프랑스 음악을 틀어주면 프랑스 와인 구매 고객이 증가하고, 독일 음악을 틀어주면 독일 와인 구매 고객이 증가합니다. 음악의 특정 제품 구매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투표를 할 때 어디서 투표를 하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요. 어떤 교육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을 인상하자라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투표를 하는데, 투표소가 학교 안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표에 투표를 한다 그럽니다. 이 계기가 어디서 만들어져? 이건 학교라는 투표 장소가 계기가 되는 겁니다.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버드와이저의 아주 평범한 광고입니다. 이게 뭐 왓츠업 하는 광고거든요. 버드와이저라는 맥주를 파는 얘기인데, 그 왓츠업 하는 흑인들이 광고를 하는 건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Hello? Hey, who? What's up? Nothing, B. Just watching the game, having a bud. What's up with you? Nothing. Watching the game, having a bud. True. True. What's up? What's up? Yo, who's that? Yo! You pick up the phone! Hello? What's that? What's up? Yo! 자, 이런 where's 식으로 Yo, Duke! 친구의 친구 얘기할 때마다 다 왓츠업하고 왓츠업 인사를 합니다. 다 버드와이저를 하나씩 들고 있거나 버드와이저를 사갖고 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면서 이 왓츠업이라는 인사를 할 때마다 버드와이저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든 광고로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광고지만은 유행어를 만들면서요. 맥락에 따라 광고 문화를 고민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입소문이 퍼질 만한 계기를 자주 제공한 제품의 입소문이, 계기를 주는 입소문이요, 15%나 그렇지 않은 것보다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지퍼락 같은 거 재미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제품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되면 입소문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 문화를 만들 때 무조건 눈길을 끄는 광고 문화에 골몰하지 말고, 목표 대상이 매일 접하는 환경에서 광고 문화를 떠올릴 계기가 충분한가를 살펴야 된다. 자, 기발한 광고 문화를 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가 타겟층으로 하는 광고를 듣는 사람이 우리 광고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충분히 접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왓츠업은 참 잘 만든 광고라는 겁니다. 우리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잖아요. 왓츠업 그러면서요. 자, 세 번째는 감성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주제를 공유한다. 감동을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흥분한다든가, 그러면 그 주제를 공유한다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사람들은 언제 각성을 하냐, 흥분을 하냐, 감동을 하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요.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로구나, 이렇게 얼마나 멋진 자연의 모습인가, 경외심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유람선 여행을 가는데 알래스카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알래스카에 왜 갈까요? 유람선을 타고.
뭐 보려고 할까요? 예, 빙산도 보고 고래를 보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모습의 고래가 내 앞에서 튀어와가지고 물결을 차고 올라가면은 겁도 나고 인간은 진짜 경외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흥분을 하게 돼요. 각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는 못해요. 막 떠들고 싶어요. 내가 고래를 봤는데 눈앞에서 바로 10m 앞에서 봤는데 와, 말도 안 나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이 각성은 생리적 각성도 있습니다. 심리적 각성도 있지만 생리적 각성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막 이러는 건데 막 지금 100m를 팍 뛰고 난 직후처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나서는 라커룸에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성 상태가 높으면은 각성 상태가 높은 감정은 긍정적인 거는 경외심, 흥분, 즐거움, 유머러스한 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각성 상태가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분노와 불안입니다. 분노와 불안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입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와 다르게 각성 상태가 낮은 감정이 있어요. 만족감. 야, 이만하면 살만하죠? 내가 밥 먹고 누워서 배 두들기고 이러면 됐지 뭘 더 원해? 이런 만족감, 릴렉스하는 상태. 이때는 흥분한 게 아니에요. 각성이 안 된 상태예요. 이때는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슬플 때도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안으로 침잠하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입소문이 나게 하려고 그러면 나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어떤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선동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는 누가 죽었습니다라고 슬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화가 나면 사람들이 막 소문을 막 전한다는 거죠. 우리 그 2010년도에 튀니지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소셜미디어 혁명이 일어나고 그 독재자들이 막 쫓겨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 20대 그 행상하는 젊은 사람이 그 뭐 과일 같은 걸 파는데 부패한 경찰이 와서 그것을 그냥 뺏어갔어요. 그 사람은 생명줄이 거기 달려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과일을 팔아가지고 그걸 뺏기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돌려달라고 노점상인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분신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경찰의 과잉 단속에 항의하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모든 장비를 뺏겨가지고 생애까지 막막해지니까 부아지지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끝내는 숨을 거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안 퍼져나가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모두가 부아지지다.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면 입소문이 확 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BMW가 했던 건데요. 감성의 각성 효과를 노린 겁니다. BMW의 더 하이어라는 광고입니다. 이거는 하이어라는 건 뭐 이게 뭐 고용인 뭐 그런 뜻 같은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랜스포터예요. 심부름꾼이에요. 뭔가 요구를 하면 돈을 받고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 거기 보면 뭐 납치도 있고 총격, 총싸움, FBI도 나오고 죽음과 공포 같은 것들도 불안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걸 시리즈로 이렇게 쭉 만들었거든요. 8편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4개월 만에 조회수가 1,000만 건이 넘고 매출이 BMW 매출이 12%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2005년까지는 총 1억 회 이상 조회가 되고 다시 또 2016년에 디 이스케이프라는 탈출이라는 또 단편 영화로 만들어서 돌아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배우들도 유명한 배우들을 씁니다. 그 크리브 오웬이라는 그 액션 배우인데요. 이게 광고가 아니라 아주 작은 에피소드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트랜스포터예요. 돈 받고 온 트랜스포터. Who are they? I don't know. What is he doing? Listen carefully. This is going to happen very quickly. If you deviate from my instructions, we will open fire.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는 거고 차를 옆에다 대라는 겁니다. True. Go ahead. Ask him. The deal was no questions asked. Now I will count backwards from 10, and then you will slow your vehicle. Is it true? And we will escort you to the 자, 이 뒤에 있는 사람이 Nod your head if you understand $300만 me. 달러치 I'm not getting 다이아몬드를 killed for your Listen merchandise. to me. We're going to give them what they want. 10, You don't go through customs with 2 million diamonds in your suitcase. 8, I swallow them. 7, The diamonds are inside of me. 6, They will cut me wide open. 5, 그래서 Please, 이제 don't stop. 이 사람 한 If you stop, you might as well kill me yourself. 벌어집니다. 1. Please. Slow down. No, oh, no. Slow down. Now. Buckle up. 자, 시간상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보여주세요. 뒤로 사실은 저거를 하면서 BMW에 있는 각종 기능들, 그런 그 기능들을 다 보여줍니다. 차의 기능이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는지. What are you doing?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저 사람을 살려줬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게 이제 Thank you. 시리즈로 Tell me. 계속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동영상을 보면은 우리 보는 내내 각성이 돼요. 흥분을 하게 돼요. 흥분하게 되면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꾸 떠벌리게 됩니다. 입소문을 자꾸 내게 됩니다. BMW 그 광고 봤니? 야, 그 재밌던데? 크리보 오웬도 나오던데?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법칙은 대중성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것을 모방하고 공유한다는 겁니다. 눈에 잘 띄는 것.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심리인데요. 낯선 곳에 출장 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음식점에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음식점에 들어갑니까? 텅텅 빈 음식점에 들어갑니까? 되게 많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증거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타인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집에 가가지고 나이프와 포크를 잘 쓸 줄 모르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의 웃음소리도 누군가 웃으면 따라서 웃습니다. 팁을 받는 항아리에 5달러짜리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5달러 팁을 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왜 그렇습니까? 남을 보고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증거.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자전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환 암에도 걸렸다가 그것도 극복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약물을 쓴 게 밝혀져가지고 좀 곤란을 겪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삶을 갖다가 막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밴드가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파는데 10만 개도 팔리질 않았어요. 너무 저조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흰색 밴드를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를 타고 있는 게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거예요. 노란색 밴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시 6개월 만에 500만 개가 매진됩니다. 결국은 8,500만 개의 이 밴드를 팔게 됩니다. 이건 행동 단어를 활용한 건데, 행동 단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물리적 흔적이나 그것을 연상시키는 물품을 보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건데, 이 노란 밴드가 바로 라이브 스트롱이라는 이 강하게 살아나는 랜스 암스트롱을 갖다가 떠올리게 만들고 결국은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잘 띄면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포장지, 이거 어디죠? 맨 왼쪽에 있는 포장지 어디 거죠? 티파니죠. 보석 가게. 알맹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티파니 포장지가 딱 돼 있으면 벌써 티파니네. 그리고 하나 먹고 들어갑니다. 거기 제품이 얼마짜리가 들어있는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티파니 거다라고 하면은 벌써 깜빡 죽습니다. 이 포장지 하나도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적 잔여, 즉 눈에 띄어서 특별한 어떤 것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본다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는 레이건 대통령 때 그 영부인인 낸시 레이건이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청소년들 학교에 마약 파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줬어요. 그 뮤직비디오의 이름은 Just Say No라는 겁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노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마약을 친구가 사라 그랬을 때 아니야, 난 싫어. 자, Your dreams will come true. Say no. Say no 그러잖아요. Say no. 자, 이 뮤직비디오를 퍼뜨렸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졌냐면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리는데 10억 달러를 씁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근데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 마약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광고 때문에 마약을 복용하도록 증가시키는, 마약하는 학생들이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방지 캠페인의 뮤직비디오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행동적 잔여를 보여준 겁니다. 어떤 거요?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전에는 학생들 중에 상당 부분이 학교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나가니까 학교에서 마약을 파는구나. 애들이 사기도 하는구나.
나도 그럼 사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겁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죠. 눈에 잘 띄므로써 그 상기시켜가지고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 가치 법칙.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뭐 하는 법, 뭐 줄이는 법,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정보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공유가 잘 된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86세인데요. 유튜브 할 줄도 모르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옥수수를 삶거나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옥수수 수염입니다. 잘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띄는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옥수수 수염을 띄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옥수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일정 시간 돌리고 꺼내가지고 칼로 자르면은 끝판을 잘라가지고 쑥 빼면은 수염까지 싹 빠지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경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꽤 좋은 정보라서 그 딸이 할아버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거의 800만 회나 조회수가 일어납니다.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퍼져나간 겁니다. 동영상이 퍼져나간 거요. 이거는 이제 그 침대에 대한 건데 하나는 시몬스 난연 매트릭스고 나머지는 일반 라텍스, 메모리 폼, 스프링 매트릭스가 불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 겁니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보면은 다른 것들은 불타는데 이건 끄떡 없네. 난연 매트릭스가 굉장히 좋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침대를 고르거나 살려 그럴 때 이걸 떠올리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걸 추천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이 났을 때 이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매트릭스다. 자, 6번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토리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흡입력이 강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트로이 목마. 잘 아실 겁니다. 왜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옛날 그리스 시대 때 나타났던 사건인데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회자되느냐? 그 트로이 목마 얘기는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라드라는 사람은 몸무게가 192kg이었어요. 바지도 이렇게 큰 바지를 입었어요. 이게 60인치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브웨이 알죠? 샌드위치 파는데 서브웨이요. 서브웨이에서 매일 점심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개월간 서브웨이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고 나서 살이 빠졌어요. 192kg 하던 살이 111kg이 되면서 옷도 이렇게 홀쭉해져가지고 34인치를 입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발생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퍼져나가면서 그 당시에 맥도날드, 뭐 KFC 뭐 이런 데들이 다 정크푸시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다 공격을 받을 때 이 제라드 이야기 덕분에 서브웨이만은 건강한 음식을 파는 좋은 패스트푸시다라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제라드의 이야기, 이 스토리 하나가 퍼져나가면서 그 서비스 혹은 제라드가 먹었던 샌드위치에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도브의 이볼루션이라는 그 도브가 항상 추구하는 건 순수한 미입니다. 어떤 게 아름다움이냐. 이거는 이런 사람이 화장과 포자편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미냐? 이렇게 패션을 다는 건데 슈퍼볼 광고로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엄청난 조회수와 방문자 수를 기록하면서 수익도 수억 달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뒤에 동영상에 있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 다 됐지만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지나갈게요. 이 부분에 나오거든요. 자, 예, 제가 보여드릴 film은 이겁니다. I'm a forensic artist. 자, 이 Worked for 사람은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누구냐면은 from 1995 to FBI의 2011. 몽타주를 그리는 I showed up to a 사람이에요.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그리고 us. 이 여자들이 Tell me 이 사람을 about your 방문합니다. hair. 그러니까 얼굴은 I 못 didn't know what he 보게 was 커튼으로 doing, but then I 막아놨어요. could tell after several 그리고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본인들의 me. 얼굴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Tell 몽타주 me 그리는 about 사람이 your chin. 이 본인들이 It kinda 얘기하는 이 사람의 protrudes a 얼굴을 little bit. 그림을 그립니다. Especially when I smile. 눈이 조그맣고 Your 광택가 jaw. 튀어나왔고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뭐 이런 식으로 What 해가지고 would be your 얘기를 하면 most prominent 그대로 feature? 그림을 그리는 Kind of have a 겁니다.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고 Once 나서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왔던 see. 여자들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자, Today I'm 클로이라는 여자를 going to ask 만나고 you some questions 이 클로이가 about a person 여자들에 대해서 you met 설명을 해.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제 questions about their 3자가 face. 보는 그 She 여자들의 was 모습. thin, so you could see her 그러면 이제 cheekbones. 그걸 보고 And her 그림을 chin, 그리는 거예요. it was a 그 nice, 여자는 thin 아름다운 눈을 가졌고 chin. 아름다운 She had 미소를 nice 띠고 eyes. 있고 They lit 뭐 up 그런 when she 식으로 해서 spoke. 그림을 She 그립니다.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림, 내가 말한 So 내 here we 자신과 다른 사람이 말한 내 자신의 This is the 그림을 sketch, 두 개를 같이 that you 비교를 helped me 해놓습니다. create. 이렇게 해서 전시를 and 합니다. that's a sketch that 그리고 somebody 보여줍니다.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내가 말하는 내 자신은 자, 이게 내가 말하는 The 내 sketch 자신이 이렇게 that 못생긴 you 것 helped me create, 같은데 and 다른 that's a 사람이 보니까 sketch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that somebody 모습을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이거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여성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얼 뷰티 스케치라는 캠페인인데요. 이 동영상 She 이 looks 캠페인이 closed 나가면서 off and 엄청난 fatter. 인기를 끌게 됩니다. Sadder too. 널리 퍼지고요.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뭐 friendly, 도구 and 제품이 좋습니다. happy. 이게 오래 갑니다. 향이 뛰어나요. 그런 얘기 I 하는 거 should be more 아니잖아요. grateful of my 그냥 natural beauty. 사용자인 It 당신이 impacts the 아름답습니다. choices and the 그런 friends 얘기를 that we 하는데 make, the jobs we 자신감을 apply 갖고 for, how 살아갈 we 수 treat our 있도록.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그런 more critical 의미에서 to your happiness. 오늘 이 Do you 세라방에 think 오신 you're more 여러분들은 beautiful than 여러분들이 you say?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core. 자, 이게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 목마라는 건 그 안에 교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에비앙에서 이런 어린이들 모양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에비앙을 세워놓고 막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조회수가 7천만 회가 넘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광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은 실패를 한 겁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이 동영상이 올라간 시기에 에비앙은 매출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25%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난다 그래서 그냥 그 동영상 진짜 재밌어 하고 퍼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그 브랜드가 알려줘야 돼요. 애기들이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거 에비앙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스토리 핵심에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이건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다 됐지만 또 안 보여드리면 좀 아니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거 보신 적 있죠? 누구 대답 좀 하실래요?
보신 본것 적 있으시죠?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지나갈게요. 제가 동영상은 돼지바라 그랬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그 컨테이전스 책에 대한 내용을 좀 핵심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례랑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은 스텝스 앞에 부분에 했던 그것들 있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잘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요 6가지 이 컨테이전스라는 책을 쓴 사람은 조나 버거라는 그 미국 하버드대 와튼 스쿨의 마케팅 담당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제가 그냥 감으로 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책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동경심을 갖게 되는데 하여간에 요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이름에는 이 버거가 많이 붙더라고요. 와인 버거, 뭐 조나 버거. 버거라는 게 음식 이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화면 공유 좀 멈춰주시죠.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거는 뭐 제품 자체나 또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 홍보할 때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혼재된 느낌이 조금 드네요. 네. 예,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예. 이제 뭐 제가 책을 이렇게 읽는 그대로 좀 어떻게 보면 잘 좀 전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전 읽으면서 참 많이 흥분을 했었는데, 각성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되게 너무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오늘 예. PPT를 얻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PDF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채팅창에도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채팅창에다 그냥 올릴까요? 근데 그 1번 소셜 커런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예를 들어주실 때는 이제 나만의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문장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인 것 같고 한 번만 좀 짧게 그 부분을 1번을 정리해 주시면 이게 어떤 지금 문장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공유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봤을 때 남들이 알지 못했던 특별한 얘기를 해주면은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냐? 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어? 너 대단하다. 생각보다 너 아는 게 많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미지가 좋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전해줌으로써. 그럼 나는 좀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소셜 화폐라 그러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예. 뭐 다른 또 궁금한 사항이나 함께 논의하고 싶은 사항은 없어요? 저도 저 책을 꽤 오래전에 읽고 회사에 줘버려가지고 주변에 없는데 항상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전 읽고 하여간에 제가 많이 감동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고요. 꽤 좋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고 뭐
세스 고딘의 그 보랏빛 소가 온다 뭐 그런 것처럼요. 꽤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기 요거 제가 자료 바로 여기다가 줌 여기 채팅창에다 지금 공유를 할게요. 줌 채팅창에 파일이 업로드가 되나요? 여기에 한번 해보려고요. 필요한 분은 따로 요청하시죠. 어차피 요 영상은 일단 레코딩은 할 거고요.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이렇게 뒤로 개인적으로 좀 공유해 드리니까 링크는 네. 그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 화면을 좀 얻고 싶어서요. 예, 이게 그거는 책을 정리해 송 놓으셔가지고. 교수님하고 우리 정미영 스님이 따로 한번 채팅 나누시죠. 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오늘 9월 첫 시간으로 송 교수님께서 오랜만에 컨테이저스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가져주셨는데요. 이번 달도 소셜 스쿨의 일요일 밤 세라방은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 정도까지 1시간씩 각 교수진 분들께서 한 타임씩 돌아가면서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다음 주는 우리 정장식 교수님 차례고요. 그 다음 3주차가 추석 연휴랑 겹쳐가지고 그 주는 좀 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이태영 교수님 하시고 10월이 5주가 일요일이 있어서 10월 첫 주에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일정은 잡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좀 여기 예고문에 올려놨는데 아직 두 분 교수님의 주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들어오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이 16분. 혹시 저희 소셜 스쿨 일요일 밤에 혹시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자주 못 오시는 분들,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일요일마다 하는 과정으로 비용은 4번 전체 들어오는 횟수로 월 단위로 해가지고 월 회비 형식으로 2만 원씩만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입금 못 하신 분 계시거나 다음 주에도 오시고 싶은 분 계시면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소셜스쿨 세라방에다가 계좌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9월 프로그램 안내문은 제가 좀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채팅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일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와서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송 교수님 마무리 인사 남겨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가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미뤄놨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잘 하시고 좋은 가을 되고 풍성한 추석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저녁 밤 되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비염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완전히. 감사합니다. 얼른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 종료하겠습니다.